네, 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 풀이로 배우는 ITQ 워드 최신 버전 2023년 버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출문제 풀이를 도와드리면서 ITQ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ITQ 들으실 때 저를 처음 제 목소리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를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들으셨다라면 사실은 조금 익숙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항상 저는 첫 번째 강의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거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좌는 ITQ라는 자격증에 관련한 강의가 될 것인데 ITQ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오셔서 이제 ITQ를 시험을 보실 때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셔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를 풀어야 내가 또 이제 그 현장감을 좀 익힐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ITQ는 공식 홈페이지에 기출문제를 계속 공개를 하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험을 보고 특별 시험이 있는 경우는 두 번 정도 시험을 보는데 정기 시험 기준으로 제가 2022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시험 봤던 것부터 해서 한 4개월치를 기출문제 풀이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출문제의 최신 유형을 보면서 이렇게 시험이 나오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고 패턴 좀 익히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기준이 23년도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이 ITQ를 목적으로 두신다면 제 강의를 기출문제 풀이로 배워보자 라는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있죠. 하기사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서 한번 유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폴더에 보시면은 이렇게 샘플 폴더가 있고 샘플 폴더 안에는 이렇게 부록 파일이라고 해서 메모장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메모장 파일에서는 이렇게 뜹니다. 뭐 지금 완성돼 있겠죠. 이 메모장 파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팁과 노하우 그리고 수업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정리사항을 이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모장에 글을 좀 보시면서 이 강의에 대한 부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ITQ 자격증 중에서 제가 이제 순서를 좀 정해왔는데 두 번째 시트를 보고 그 화면을 보고 해볼게요. 자, 일단은 ITQ 워드가 제일 첫 번째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ITQ 파워포인트, ITQ 엑셀, ITQ 액세스까지 총 이렇게 네 개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개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컴, 아래 한글, 한 쇼, 한 셀 이렇게가 두 번째 파트. 인터넷이 세 번째 파트로서 됩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는 화살표지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 네 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보통 이제 이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액세스는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들이죠. 그렇죠? 저희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일단은 그 해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피스 사무 자동화 프로그램인데 그쪽에는 2016 버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서 이제 워드의 시험 방법과 화면 설명 등을 학습을 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격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진행할 겁니다. 자, 다시 그럼 앞으로 가서 제목이 ITQ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ITQ 오리엔테이션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 안에서 워드는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워드는 MS 오피스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3년도에 이제 ITQ를 준비하실 때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배우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 순서. 일단은 가장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인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첫 인사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ITQ에 대한 간단한 입장 발표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진입을 해서 실제 ITQ 시험에 관련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ITQ에서 워드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워드의 화면 설명 메뉴 설명이죠. 그런 것들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을 내는 순서로 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첫 번째 건 했으니까 두 번째 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네이버 같은 곳에서 이제 ITQ라고만 치시면은 사실상 이렇게 KPC 자격 이렇게 나올 겁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한번 보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로 접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접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보통 가장 먼저 할 일은 둘러보시는 게 아니라 먼저 회원가입을 하는 게 좋죠. 회원가입 전체 약관 동의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 회원이겠죠. 가서 인증하신 다음에 쭉 진행을 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셨더라면 실제 이제 쭉 봐야 되겠죠. 특히 자격 소개 쪽을 들어가시면 아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 ITQ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한국 생산성 본부라고 합니다. KPC가. 근데 여기서 ITQ도 있고 ERP, 그다음에 GTQ,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이제 ITQ랑 ERP, GTQ 이 정도가 되겠고요. 뭐 밑에라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인기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도 이제 일정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 발표 같은 것들도 다 전부 다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OA 마스터 있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픽 마스터도 마찬가지고. 자료실 같은 거 이용하시면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제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2020년도 12월 달 거 이렇게 써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이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제 거 보실 거라 상관은 없겠지만 ITQ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ITQ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Q는 일단 100% 실기 시험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만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딱 그 빈 화면 열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보기술 능력 또는 활용 능력을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남녀노소 ITQ 시험을 많이 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가 공인 자격증이에요. 국가 기술 자격증과 국가 공인 자격증이 가장 많이 따는 자격증인데 여기서는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등본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격증의 특징이 여기 나와 있는데 보통 ITQ가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막 그 뭐라 그럴까요? 난이도가 높지도 않아서 사실 좀 인기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또 인기가 또 굉장히 또 아직도 이제 물을 읽어요. 그래서 ITQ를 가장 기초 실무 자격증으로 생각해서 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 위주 실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결과물을 만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활용도가 높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총 8과목이 있어요. 8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8개 중에 하나만 따도 사실은 뭐 하나만 따시는 분들은 없는데 하나만 따도 너 ITQ 국가공인자격증 땄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기시험만 평가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것도 좀 좋긴 한 것 같은데 불합격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ABC 등급 부여하는 게 많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응시 자격도 제한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뇌죠. 그렇죠? 이 친구가 가장 여러분들은 캡처 타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잠깐 영상 강의 멈추셔서 이쪽에 있는 부분 캡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8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먼저 이제 이걸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MS 워드,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2016 버전부터 하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2023년 1월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때부터 2016 버전을 어디서 구하셔서 지인분들이 아니면 집에 깔려 있는데 보통 요즘에 컴퓨터 사시는 분들은 아마 2016 버전보다는 2021 버전으로 많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버전은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 한셀, 한쇼 이렇게 세 가지는 다 한글과 컴퓨터, 한컴 오피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건데 보통 2020, 한글 2020, 한셀 2020, 한쇼 2020 이렇게 해서 2020 버전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셀하고 한쇼 두 개 있잖아요. 이게 엑셀과 비슷한 거고 이제 파워포인트랑 비슷한 건데 이 두 개는 네오 버전이 2016 버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등급은 ABC 등급이 있고요. 보통 목표는 A 등급 이 기준이고 시험 방식은 컴퓨터, 시험 시간은 1시간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PBT 시험이라고 해서 시험지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시험 방식, 즉슨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시험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동일 회차의 아래 한글, MS 워드, 한글 엑셀, 한셀, 한글 액세스, 파워포인트 한쇼 이때 3개까지만 응시가 가능하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교시 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2교시 때 이런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저도 이제 옛날에 ITQ 취득할 때 보통 한 번에 3개 정도 시험 봤어요. 조금 힘들 것 같으면 2개 정도 시험 본 적이 있고 그래서 한 달에 2개, 한 달에 3개 이 정도까지 시험을 보면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합격 결정 기준이 그거죠. 이제 몇 점 맞아야지 되는지. 그래서 보통 400에서 500점을 이제 목표로 두고 A등급에 맞는 게 가장 그거죠. 보통 저도 사실 제가 선생님이라고 해서 500점 다 맞은 건 아니고 그래도 보통 400점 후반대로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좀 오래돼가지고 네 어쨌든 A등급을 다 기준으로 맞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00점 미만은 불합격이야 라는 것을 이제 좀 하죠. 근데 200점 이면 나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결제수당 같은 것들은 보시면 좋은데 보통 세 과목을 한꺼번에 보면 54,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과목씩 보면은 6만 원인데 세 과목을 보면 세 과목을 한꺼번에 접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시험 시간은 보통 다 이렇게만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당연히 일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봤을 때 그 중간에 30분씩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좀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1교시 끝나고 2교시 시작하기 전에 계속 그 자리니까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출제 기준이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또 워드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MS 워드. 보통 이제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문제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다른 거죠. 보통 스타일이 50점, 표와 차트 100점, 수식 편집기 40점, 그림 그리기가 110점 이렇게 나오겠고 문서 작성 능력이 200점입니다. 워드랑 아래 한글은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짜글짜글하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 뭐 저희가 2강부터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겠지만 굉장히 이 정도에 대한 출제 기준 정도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 일정이네요. 여기가 아직 23년도가 이렇게 딱 넘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정기 시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1월 9일이니까 1월 14일 시험은 못 보실 것 같고 접수 기간이 지금이네요. 네, 지금 접수를 하고 있네요. 2월달 시험을 지금 접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강의를 들으시고 좀 연습을 많이 하실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월 시험이나 한 4월 시험쯤은 생각을 해주시고 한 두세 과목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특별시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시행을 하니까 기회가 또 많다라는 거. 2월달에 특별시험이 2번이나 있어요. 한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2번이죠 지금. 5월달에 한 번 있고요. 네. 자, 도입 기간은 뭐 사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뭐 사실 필요 없고 우수 활용 사례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거 뭐 맞아요. 뭐 수강생 모집하는 거는 취득자 우대 이런 것들인데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밑에 내려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각종 유용한 게 많은데 뭐 그런 건 다 상관없겠죠. 원서 접수하실 땐 이쪽으로 와서 접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다 이해가 가실 것들입니다. 합격자 발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OA 마스터 요거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OA 마스터는 보통 이제 OA 마스터를 따려고 이제 ITQ를 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ITQ OA 마스터라고 해서 ITQ 시험에서 3과목 이상을 A등급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따로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OA 마스터라는 거 증서가 나와요. 네, 이거 OA 마스터. 그래서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는 거고 사실 ITQ를 하나씩만 따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몇 개씩 따가지고 3개 이상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라인 신청해서 하는 것들이 있고 처리 기간과 배송 같은 것들, 수수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OA 마스터를 그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쭉 그냥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홈페이지 설명 여기까지만 좀 드리면 되겠고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 설명과 그 다음에 ITQ 워드 과목에 대한 출제 기준이죠. 출제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는 당연히 OA 마스터를 취득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액세스, 한글, 한슈, 한셀, 그 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총 8개의 과목 중에서 3개 이상 A등급을 꼭 맞아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표를 좀 이뤄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은
가장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워드, 지금 저희가 배우는 워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엑셀 이렇게 많이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추천 두 번째는 한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엑셀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근데 너무 어려워. 마지막 추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좀 하향 버전이죠. 하향 버전이긴 한데 보통 한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른 거는 쓸모없나요? 아이 그건 아니고 따놓으시면 너무 좋죠. 하지만 액세스랑 한쇼랑 한셀은 보통 따놓으시면 조금 더 응용을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 그래서 저는 다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싶은 거죠.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강은 이제 거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2강은 2022년도 이제 9월달 시행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고 3강에서는 22년 10월달에 시행했던 기출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4강에서는 22년 11월 시행했던 기출문제 풀이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5강에서는 22년 12월 마지막이죠. 그쵸? 이때 시행했던 기출문제 풀이를 도와드리면서 총 5강으로 이루어진 강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랑 같이 한번 지금부터 이 워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실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워드는 보통 이제 문서 작성 프로그램 입니다. 물론 MS 오피스 쪽에 있는 프로그램이겠죠. 다양하게 출제 기준을 보셔서 알겠지만 뭐 이거 만드는 거 저거 만드는 것들 포함되겠지만 내가 왜 이제 이걸 하냐면 문서 작성을 잘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먼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장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제 워드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워드를 한번 틀어보고요. 워드 2016 버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워드인데요. 보통 워드는 메인 화면이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들이 시험 시작하실 때 새 문서를 눌러서 이렇게 띄워놓고 시작을 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메뉴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보통 이제 여기를 제가 뭐라 그럴 거면 수업한테 탭이라고 할 거예요. 탭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탭을 눌렀을 때 여기 나오는 얘네들 있죠. 이런 애들을 이제 리본 메뉴라고 할 겁니다. 리본 메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 와중에 여러분들 삽입 탭에 보시면 도형이라는 곳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걸 좀 지우고 가끔 가다 이렇게 작은 버튼 있죠. 이런 것들 제가 이거 눌러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삽입 탭에는 그런 버튼이 좀 없죠. 그쵸? 근데 아까 전에 여기 홈탭에서는 이런 버튼이 조금씩 있죠. 요거는 이제 자세히 버튼이라고 해서 좀 크게 띄워주는 버튼인데 제가 삽입 탭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홈 탭에 글꼴에 자세한 버튼 눌러보세요. 자세히 버튼 눌러보세요 라고 하고서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보통 홈에서는 글꼴이나 단락, 글자 위주로 편집하는 부분이고 스타일도 당연히 여기서 합니다. 삽입 탭은 보통 이제 개체들, 뭐 페이지 나누는 것과 표, 도형, 뭐 차트, 스마트 아트 뭐 이런 것들 좀 개체들 같은 거 넣는 부분이 또 이제 삽입 탭인데 주로 여기를 많이 사용하죠. 두 개를. 디자인에서는 테마 같은 것들이랑 이제 문서 서식이나 이제 페이지 색 테두리 같은 것들 해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나중에 들으시면 알 겁니다. 레이아웃은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용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설정을. 그래서 보통 이제 세팅을 먼저 해 놓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편이니까 그건 기출문제 풀이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참조 쪽은 뭐 각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용하지 뭐 별로 이렇게 사용 많이 안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 하실 때 보통 파일 탭에 들어가시면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 옵션 쪽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를 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옵션 쪽은 보통 시험장에서도 잘 안 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불편하시지만 않으시면 그냥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뭔가 내가 좀 하다가 불편한 게 있어. 그러면 일반 쪽에 가셔서 난 뭐 표시나 언어 규정 쪽 이런 데 둘러보시면서 내가 문서를 작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보통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 있죠.
조절하시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을 좀 배워놓으시면은 아마 다른 데도 많이 사용하실 거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된 부분을 보는 것과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편집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이제 두 번째 강의서부터 이제 이 워드를 틀어서 레이아웃 가서 용지 설정하고 홈과 삽입을 이용해서 문서를 꾸미고 완성하는 것까지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중간중간 단축키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제가 메모장에 이번 2강부터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의 오리엔테이션과 MS 워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은 딱 알맞을 것 같고, 시간 남으실 때마다 워드랑 친해지시는 노력,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부분이니까 타자 연습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타자 연습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2강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실제 기출문제 풀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